자, 그러면 측량의 오차 볼게요. 자, 오차란 무엇인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오차가 뭐예요? 원래 실제 값하고 잘못된 측량 값의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제 값과 그냥 관측한 값의 차이예요. 자, 여기에 오차는 일반적으로 참값, 얘가 실제 값이고 그리고 관측된 값의 차이로 정의가 된다. 측량에 의해서 취득된 관측값에는 오차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 왜? 항상 똑같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값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167.6cm인데 고등학교 땐 168점 몇이었고 지금이 167.6이거든요. 매년 달라져. 근데 물론 내가 키가 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줄었겠지만 그만큼 계속 정확한 실제 값을 못 알아내지. 그만큼 매번 오차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키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항상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참값, 진짜 값과 정확한 오차의 크기는 알아낼 수는 없어요. 실제 진짜 값을 알아낼 수가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밑줄 칠게요. 하지만 그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참값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참값과 가까운 뭐를 알아낸다? 최악값을 구할 수가 있다. 최확값. 참값과 비슷한 가장 가까운 값을 최악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나머지도. 관측자는 측량의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확도가 있어. 어떤 거는 완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떤 건 조금 살짝은 실수가 있고 조금 대충 해도 되는 게 정확도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도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오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거 꼭 보시고 자 그럼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기 전에 오차의 법칙을 볼게요. 오차의 법칙. 책에는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해 둘게요. 자, 첫 번째.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보다 매우 작다. 자, 이게 무슨 얘기나? 오차가 항상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 오차가 크게 나는 경우 예를 들면 100cm 선생님 키가 167.6인데 267cm로 재는 것보다 잴 확률은 그닥 없겠죠. 그러니까 오차가 크게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같은 크기의 정오차와 부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정오차는 뒤에서 배우는 그 정오차랑은 다르겠지만 얘는 부호를 나타내는 거야. 원래 값보다 크게. 선생님 키가 167.6인데 감사하게도 170. 그럼 키가 더 커졌죠. 오차가 플러스고 짜증나게도 165. 그럼 오차가 작아졌죠. 마이너스. 그래서 부호가 다르지만 같은 크기라면 발생할 확률이 거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이겠네. 3번은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1번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차의 법칙은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오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야. 개인적인 원인,
자연적인 원인, 그리고 기계적인 원인. 자, 개인적인 원인은 개인, 나 자신, 측량을 하는 사람, 관측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인의 숙련 정도나 습성 등의 차이로 발생을 한다. 내가 평판을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평판을 시험 보면 오차가 그만큼 발생하겠죠. 그래서 숙련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습성이라는 거는 자꾸 눈금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눈금이 있으면 눈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위에를 본다거나 잘못된 습성, 그런 관습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고,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의를 하면 돼요. 주의를 하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면 되겠죠. 자, 2번. 자연적인 원인은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평판 시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옥상 위에 평판을 설치하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하기 힘들죠. 그래서 바람이나 그때 온도, 습도, 광선은 빛, 햇빛에 의한 굴절 등의 자연현상이 변화하면서 오차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자연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실은 제어하기 어렵지. 응? 우리가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하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제어하기가 어렵고 원인이 항상 확실하지가 않아. 그리고 우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우연 오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원인을 줄이려면은 정확한 적합한 기상 조건에서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맞춰도 온도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어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바로 자연적 원인이고, 자, 마지막 기계적 원인은 말 그대로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구에 고장이 난 거야. 측량 기계의 기구가 구조적으로 결함이나 조정, 잘 안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불완전할 때 발생하는 오차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해서 고장이 나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에는 개인적, 자연적, 기계적 원인이 있었고, 그럼 그때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를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차의 종류. 자, 얘는 기출 2017년, 2018년, 2019년 총 3번 나왔었어요. 자, 그럼 오차의 종류를 볼게요. 첫 번째, 착오. 야, 너 지금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 한번 다시 해봐, 알아봐봐, 이런 거. 개인이 관측자가 미숙하거나 부주의해서 주로 발생되는 오차로 얘도 뭐 하면 줄일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오차의 법칙 중에 오차의 법칙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보다 크다, 작다? 작다고 했었죠. 근데 이상하게 관측한 값의 오차가 너무 큰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 내가 잘못했나? 착오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착오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오차랑 부정오차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오차라는 거는, 정오차는 일정하게 오차가 발생을 하거나 얘는 원인과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정오차 옆에다 쓸게요. 얘는 오차의 원인이 정확하다. 정확하다 할 때의 정자예요. 명확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오차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측정 횟수가 증가하면서 그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누적 오차라고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딱 한 번 잘 들어놓으면 좋아요. 자, 원래는 대략 20도 되는 기상 조건에서 측량을 하는 게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워. 한 10도 올라갔어. 그래서 30도가 된 거야. 아, 그럼 어떡해? 10도 올라가면 날씨가 더우니까 예를 들면 줄자가 늘어나요. 그럼 그날따라 계속 30도야. 계속. 그러면 이 늘어난 줄자를 가지고 재기 때문에 첫 번째 쟀을 때, 두 번째 쟀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쟀다고 했을 때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오차가 계속 어떻게 돼? 쌓여요. 그래서 그걸 누적 오차라고 합니다. 대신에 원래 기준이 20도인데 그날따라 너무 높아서 30도가 됐어. 그럼 그날보다 온도가 10도 높은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원인이 정확하죠. 아, 10도 높았기 때문에 온도가 10도 높았기 때문에 측량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도 밑줄 칠게요. 항상 같은 보호를 가져.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리고 그때 조건이나 상태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오차의 양도 변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이 원래 기준이 20도인데 이때보다 높은 30도, 10도 높았어. 그래서 조건이 10도 높아졌지. 근데 조건이 다시 5도 떨어졌어. 25도로.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오차도 변화하게 되는 계통적 오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보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오차는 오차의 원인이 정확하면서 계속 누적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어 꼭 알아두세요. 누적 오차, 얘를 줄여서 누차, 그리고 계통적 오차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부정 오차. 자, 배웠던 사람들은 기억을 하면서 듣고 만약에 아직 처음이다라고 하면은 예상을 해봤을 때 정오차가 정확하다라는 거면 부정오차는 뭐겠어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겠지. 뭐가?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부정오차는 측량을 했는데 측량이 잘못됐어. 원래는 10cm가 나와야 되는데 12cm가 나온 거야. 근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어. 아까는 온도가 10도 높아진 게 원인이었다는 걸 알아냈는데 얘는 원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오차가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정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는 보정을 해줄 때 뭐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냐? 여기에 위치를 칠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확률 법칙에 따라 최소 제곱법으로 오차를 조정해 준다. 아, 선생님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최소 제곱법. 자, 얘는 여기에 볼게요. 이해를 시켜줄게. 자, 정오차가 항상 같은 부호를 했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예를 들면 정오차는 오차가 계속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 또는 언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근데 부정오차는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쓸게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정오차랑 다르게 플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오차가 어느 날 길이를 쟀더니 한 번은 마이너스 1cm 오차가, 그리고 한 번은 2cm, 그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 3cm. 그래서 얘네를 조정하려고 봤더니 부호가 다 달라. 그래서 정오차 같은 경우는 조정할 때 그냥 얘네 한 번에 다 더해주면 돼. 플러스 12.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부정오차는 부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차의 크기만 보려고 얘네를 제곱을 시켜주는 거야. 제곱해서 1, 4, 9. 그럼 부호가 다 플러스로 같아지죠. 그래서 부정오차는 정오차랑 다르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곱을 시켜준다. 뭐에 따라서? 확률 법칙에 따라서. 이 얘기는 원인이 발생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률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야. 아, 대체적으로 50% 정도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오차는 확률 법칙에 따른 최소 제곱법으로 오차를 처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정오차는 계속해서 오차가 누적된다고 했어. 그리고 오차의 원인이 정확하다고 했어. 근데 부정오차는 오차의 원인이 정확하지도 않고 왜 발생했는지도 몰라. 자, 아까 했던 거 계속 해볼게요. 20도였는데 플러스 10도 올라가서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계속 30도로 측정을 했어. 그럼 이건 정오차지.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1분 뒤에 21도,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21도, 23도 계속 온도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변하다가 갑자기 20도 딱 될 때도 있겠지. 아싸 게이득 하고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온도가 20도로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원래 기준의 온도로. 그렇게 되면 게이득, 오차가 관측되는 동안에 갑자기 상쇄돼서 없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얘는 예측을 못하는 거야. 오차가 발생할 때도 있고 막 오차가 엄청 컸다가 오차가 플러스 10이었다가 마이너스 10이었다가 플러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가 언제는 갑자기 오차가 0이었다가, 그러니까 오차가 갑자기 상쇄되는, 없어지는 상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해서 우연오차라고도 부릅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걸로만 보면 이렇게만 물어보면 완전 개꿀인데 할 수 있겠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왜 선생님 정오차, 부정오차가 조금 헷갈린다고 했는지 기출문제로 보면 2017년 문제입니다. 2017년 12번 문제예요. 자, 얘부터 보면 여러분 머리 아프겠다. 2018년부터 볼게요. 자, 개념을 물어봅니다. 12번. 측량의 오차 중 발생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여기에 나왔네. 벌써 나왔네. 부정오차죠. 그치만 끝까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확률 법칙에 따라 제곱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처리하며 관측이 반복되는 동안 부분적으로 상쇄되어 없어지기도 한다. 상차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했죠. 부정오차고. 2019년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019년.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중에 정오차, 이건 뒤에 거리 측량에서도 나오지만 일단 한번 풀어보면 정오차라고 물어봤다. 정오차는 원인이 확실하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 일정하게 오차가 발생한다고 했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테이프의 길이가 표준 길이보다 길어졌다. 예를 들면 원래 테이프가 50cm인데 날씨가 더워져서 55cm로 늘어난 걸 가지고 계속 잰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늘어난 걸 가지고 계속 재면 오차가 계속 이 5cm만큼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원인이 확실하지. 지금 원래 길이보다 길어졌고 계속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정오차가 맞아요. 그럼 2번. 테이프의 자중으로 인해서, 자, 이런 얘기예요. 테이프 중에 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측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뚝에다 걸어 놓으면 자중, 이 무게 때문에 진짜 미세하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짝 처져요. 그럼 이만큼 오차가 어떻게 돼? 발생하겠지.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중 때문에 처진 상태로. 그래서 이 처짐이 오차의 원인이다. 오차의 원인이 확실하고 얘가 일정하게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정오차 맞고.
3번. 측정할 때 온도가 표준 온도보다 낮다. 그러니까 원래는 20도에서 해야 되는데 10도에서 쟀어. 그럼 원인이 확실하죠.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일정하게 가니까 얘도 정오차고. 4번. 측정하는 중에 장력이라는 건 이렇게 줄을, 여러분 물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줄을 잡아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장력이 일정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면 장력이 10이어야 되는데 어쩔 땐 9, 어쩔 땐 8, 어쩔 땐 11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면 얘는 원인을 딱 하나로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정오차가 아니라 부정오차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2018년 12번 문제에서 2017년 문제에서 빡 돌 거야. 자, 거리를 측량할 때 정오차에 해당하는 걸 묶은 거. 정오차 다시 얘기하지만 원인이 확실하고 일정하게 반복된다. 보면 측정할 때 온도가 표준 기준 온도보다 5도 높았다. 원인이 확실하죠. 맞고, 테이프의 길이가 원래 50cm였는데 줄어들었어. 45cm로. 5cm 짧아졌다. 원인이 확실하고 맞죠? 자, 근데 보니까 측정한 도중에 급격하게 습도가 계속 변했다. 기준 습도가 예를 들어서 10%의 습도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이렇게 11%, 20%, 15% 막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변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을 딱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 원인을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인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얘는 부정오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리을 볼게요. 리을에 측점 사이 간격이 멀어서 자체 무게, 자중, 아까 19년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이렇게 테이프를 걸었는데 무게 때문에 살짝 처졌어. 그럼 이게 원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발생일 때? 일정하게 발생했대요. 얘는 정오차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